안녕하세요. 예, 안홍구 TV의 새로운 코너 1타 강사 김성수입니다. 그리고 이 1타 강사 역을 직접 해주시는 안홍구 전 대구국세청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홍구입니다. 예, 1타 강사 요즘에 이제 1타 스캔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뜨고 있는데 그래요? 거기 보면은 1타 강사들이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예. 안 청장님은 뭐 돈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예. 그냥 여태껏 발견한 것들을 진짜 요점만 딱딱 찍어가지고 한 몫에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너무 복잡하거나 예. 혹은 예전에 있어가지고 다시금 문제가 되거나 해가지고 우리 기억 속에 희미하게 잊혀져 있거나 이런 것들을 꼭꼭 집어가지고 핵심만 딱딱 정리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조중동에게 가스라이팅 돼 있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자 이게 진실이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1타 강사. 예. 자 오늘 1타 강사에서 선택한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사실은 뉴스타파가 1타 강사인 것처럼 예. 열심히 많이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을 해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띄엄띄엄 방송을 했어요. 2010년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한눈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페이지도 이렇게 한 페이지 안에 저희가 날짜와 시간 이런 것들을 딱 봐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 이걸 전부 다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예. 정확하게 한 페이지로 모든 게 끝날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그 업데이트를 계속 도와주면서 그리고 또 이 한 페이지 안에 담겨 있는 이 그래프를 화끈하게 설명해 주실 그런 청장님이신데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이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회사, 이 회사가 우회 상장을 할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원래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는 원래 이름이 도이치모터스가 아니었죠. 그렇죠. 다르앵코라는 회사였어요. 네.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아요 지금. 예. 다르앵코라는 회사는 상장 회사였는데 예. 이 상장 회사가 완전히 회사 내용이 아주 급전직하로 이제 회사가 안 좋아지면서 예. 그 회사를 가지고 이 두창섬유라는 대구에 있는 섬유회사 네. 사장인 사람이 이거를 도이치모터스라는 이름으로 다르앵코를 인수를 해가지고 예. 바꿔가지고 예. 그거를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출발인데. 예. 그런데 이 다르앵코라고 하는 회사는 그때 당시에 주식 거래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망가져 있는 그런 회사였죠.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주가 조작범들이 그렇게 줍줍 하나 보죠. 이제 주가 조작을 하기 아주 좋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싸게 사가지고 예. 마치 뭔가 다른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게 독일차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독일차 BMW, 예. 미니 이런 회사 차들 있잖아요. 예. 예. 그 차를 수입해서 파는 수입 회사이거든요. 예. 그 수입 회사가 무슨 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런 회사를 가지고 마치 밖에서 볼 때는 도이치모터스 가면 무슨 제조회사처럼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회사로 사람들이 사게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주가 조작을 하기가 가장 좋은 게 이런 회사들을 헐값에 인수를 해서 예. 막 재료를 흘리면서 예. 개미들이 모르는 사람들, 개미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이 그걸 이게 주식이 올라가는구나. 예. 저건 나도 사서 그 주식을 올라갔을 때 팔아야지 하면서 추격 매수를 하는 이런 개미들을 상대로 해서 주가 조작을 한 사건이죠.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페이지에 우리가 그래프를 정리한 걸 먼저 보여드리면서 그러면서 차근차근 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날짜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거를 하나씩 꼭꼭 머릿속에 집어넣어 드리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 화면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자, 이렇습니다. 자, 위편 그래프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편 그래프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도대체 어떻게 결혼을 하게 돼서 어떤 식으로 행적을 가져왔는지, 특히 거주지를 중심으로 어떻게 행적을 가져왔는지 두 축을 같이 놓고 보면 예. 그러면 모든 것이 풀리게 되는데요. 이 두 축 중에서 위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위축이 주가 조작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걸 키워주세요. 더 키워주시면 좋아요. 예. 자, 2008년 저게 11월이죠. 예, 11월에 다르엔코라는 회사의 그 주식을 무상 감자라고 하죠. 예. 이거는 이제 그 돈을 받고 유상 감자를 하면은 배당을 받는데 그렇죠. 이거는 돈을 하나도 주지 않고 그냥 주식을 없애 소각을 하는 거예요. 예. 주식을 줄여버리니까 이 회사가 그 감자를 해야 될 정도로 예. 회사가 형편없이 예. 망가진 회사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무상 감자를 87.5% 하니까 예. 실제로 100원짜리였으면은 25원 87.2 23원 정도밖에 안 되는 예. 거예요. 그렇게 줄여버립니다. 예. 회사를 줄여가지고 도이치모터스를 도이치모터스를 사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13원 아닌가? 13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그 13원이죠. 13원. 13원에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13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감자가 된 다음에 내가 주식을 갖다 사겠다 마음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싼 돈으로 그렇죠. 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거죠. 그 인수를 한 거죠, 실제로. 자, 여기서요 있잖아요. 특정 짧게 좀 보여드릴 텐데 이거 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오늘 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2008년 11월에 다르엔코를 인수할 시점에 예.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오늘 특종입니다. 예. 예. 이명 계약보다도 사실은 저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자, 첫 번째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겁니다. 예. 약정서 3개가 제보자로부터 들어온 게 있어요 지금. 예. 그 약정서 A, B, C라고 하면서 당사자 건과 정 이렇게 돼 있죠. 취득 주식수와 가격 약정을 하고 그다음에 취득 주식 보유 기간 약정이 그다음 장에 B에 있고 예. 그다음에 보장 수익 약정과 페이백이라고 페이백은 돌려주는 걸 돈을 이야기하죠. 돌려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권 씨는 좀 까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건 씨는 뭐 다 알려진 사람이니까. 도이치모터스의 권호수 회장. 이 권호수 회장이란 분이 정모라고 하는 사람과 약정을 2008년 12월 19일에 작성을 하는데 문제는 11월 달에 인수를 하겠다는 얘기가 오고 갈 때 그 예. 이후에 작성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첫 번째 약정서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다음 장을 한번 네. 넘겨서 설명. 넘겨보세요. 약정서 이제 A라고 하는 약정서죠. 네. 조금 키워 주실래요? 그 글자를 좀 키워 주시면 뒤에 숫자는 여러분들이 봐도 금방 봐도 얘기하면 몰라요. 네. 일단 예, 자 보십시오. 약정서에 보면 예, B는 A에게 2008년 12월 22일, 23일 양일간에 예. 다렌코 주식 100만 주를 취득을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정모가 팔아야 되는 정모가 오히려 주식을 아니 팔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정모라는 사람한테 여기서 이제 정모는 이제 그 돈을 내는 사람 같아요.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그 어떤 정모라는 사람한테 이거를 사달라고 합니다. 이거 자체도 주가 조작성이 굉장히 궁금하죠. 주가 조작 내용이 이제 여기 다 드러나는 거죠. 주식을 100만 주죠. 100만 주 이상을 사달라고 정모라고 하는 전주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때 다렌코라는 주식이 이제 완전히 그 급전직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 있지 않겠습니까? 저 때면 그리고 A는 그리고 정모 씨는 취득 시 주당 1주당 가격을 720원 선까지
떨어뜨려 선 상태에서 취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장외 거래예요. 장 내에서는 거래가 중단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따 또 그 전체 화면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장 내에 주식 거래가 허락되는 시점이 1월 달 이후예요. 2009년 1월 달 이후. 예. 이거는 2008년 12월 달이기 때문에 장 외에서 자기네들끼리 거래를 하는 겁니다. 예. 720원까지 사달라고 하죠. 솔직히 저 때는 휴지 조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720원에 하든 72원에 하든 사주겠다는 사람 마음입니다. 예. 그런데 예. 나중에 보면은 이게 올라가서 처음 그 장외에서 처음 팔 때 2009년 1월 달에는 예. 상장 그 도이치모터스 이름으로 상장이 돼 가지고는 그때 9,000원에 그러니까. 초기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720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자. 이 종목은 2009년 1월 그 8대 1로 감자로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면 2009년 1월 중에 8분의 1로 예. 감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이제 정시죠. 정시가 이와 같이 취득한 물량은 건호수시죠. B가 2009년 2월 말까지 책임지고 예. 1주당 그 8분의 1로 감자된 주식이죠. 그거를 7,000에서 8,000원에 인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야, 이러면 지금 도대체 얼마를 남기게 해주는 거예요? 주당 원래 720원에 그 100만 주를 산 거를 예. 그거를 감자를 시켰으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주식의 양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자. 예. 그러니까 주식 와. 숫자를 줄인 거죠. 숫자를 갖다 줄여서 감자가 된다면 이제 개별 주식들은 돈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 87%로 숫자를 줄여가지고 돈은 사실은 좀 개별 주가당 그 주식당 돈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거를 자기가 책임지고 다 구매를 해줄 테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720원을 가지고 예. 사 가지고 예. 그거를 나중에 이제 720원이 감자를 하면은 8분의 1로 하면은 한 뭐 70원, 90원, 90원, 900원 정도 되겠죠. 예. 그 전체를 감자를 시켜 가지고 예. 그거를 7,000원까지 이제 봐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7,000원 그럼 한 10배 18배 정도로 계산하면은 예. 7, 8에 한 5,600원짜리를 7,000원, 8,000원 주고 사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빠르죠. 그러니까 수익이 한 20%는 남네요, 그래도. 그렇죠. 20%의 이자를 주고 이거를 내가 사겠다. 예. 그리고 이제 일단 그렇게 약정서를 맺었다가 예. 그다음 비약정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비약정서 전체를 보세요. 자, 그다음에 2월 24일 날 두 번째 약정서가 체결이 됩니다. 예. 이 약정서는 뭐에 대한 약정서라고요? 비약정서는 다시 이제 약정서를 한번 전체 화면을 갖다 전체 보세요.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예. 언제까지 보유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유 기간에 대한 네, 약정서입니다. 예. 자, 2008년 12월 19일에 체결한 약정은 이행이 됐다는 거예요. 야, 이행이 됐다. 예, 이행이 된 거죠. 그러면 벌써 주가 조작은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일단 주가 조작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놨다. 만들었다. 예. A는 B의 요청에 따라 그럼 정씨는 건 씨의 요청에 따라서 2008년 12월 22일부터 이 양일간의 다른코 주식 99만 7,200주를 7억 2,100만 원. 아까 720원에 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 100만 주니까 한 7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매수하였는데 이 주식은 회사 이름이 도이치모터스로 바뀌고 감자 후에 12만 4,650주가 되었다. 예. 아까 8분의 1로 감자를 한 거죠. 예. 그 후 A는 정씨는 B의 요청에 따라 2009년 1월 1, 2월에 위 주식을 6만 6,760주를 3억 8,600만 원에 매도하고 대략 한 절반이 조금 넘는 그 분량을 매도를 하고 예, 사줬어요. 건호수치가 현재는 57만 주를 남아 있다. 5만 7천 주를 남아 있다. 이렇게 되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하고 이제 또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다 같이 약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좀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좀 올려주세요. 예. 그래서 건호수 씨는 정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9년 2월 27일까지 예. 현금 6,232만 원을 예. 줍니다. 네. 지급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 금액 아까 약정한 금액대로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예. 모자라는 부분을 정산을 한 거예요, 저거는. 예. 그리고 정 씨는 나머지 주식 가지고 있던 주식 57,890주를 2009년 8월 말일까지입니까? 네. 말일까지 보유하되 예. 그때까지 주가가 7,500원 이하일 때는 예. 건호수 씨가 주당 7,500원의 전량을 인수해 준다라는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 씨가 돈을 넣어도 내가 책임지고 이거를 그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사줄게라는 이런 약정을 해줍니다. 이제 사실상 돈을 주식을 사는 걸로 돈을 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 장 다시 세 번째 약정. 약정서 이게 실. 충격적입니다. 예. 이때부터는 사실상 주가 조작이 시작이 됐어요.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봐도 되죠. 전체 화면을 일단 보여주세요. 이제 요 약정서가 아주 심각한 약정서입니다. 이 약정서는 사실상 주가 조작이 거의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약정서인데요. 자, 그러면 약정서 내용을 자세히 볼까요? 자, 조금 더 키워주실래요? 네. 그다음 그 정 씨는 건 씨는 네. 정 씨가 대표이사 E죠. E가 대표이사로 있는 C사라는 여기서 E라고 하는 거는 이제 E라는 인물이 따로 있는데 따로 이게 있겠죠. 사건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네.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고 네. C사라고 하는 C사가 어디냐 하면은 두창섬유예요. 아, 여기서 두창섬유가 등장해요. 그 두창섬유가 실질적인 그 도이치모터스의 주인이죠. 주인인 건호수 씨 회사죠. 예, 예. 대구에 있는 섬유 회사인데 예. 실질적으로 소유자이며 C가 보유하던 주식 C라는 건 두창섬유가 보유하던 주식 D 주식이죠. 예. 다르앵코 주식입니다. 예. 60만 425주를 B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호수 씨가 이 두창섬유를 통해서 60만 425주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다르앵코 주식을. 예. 그래서 B는 그러니까 건호수 씨는 A에게 정 씨에게 D 60만 425주를 3,500원에 주당 3,500원에 그러니까 D사 주식 다르앵코 주식을 3,500만 원에 블록딜로 아니 3,500원에 주당 3,500원에 저 블록딜로 양도한다 이렇게 그렇죠. 돼 있죠. 예. 그렇게 양도를 하기로 하고 예. 그다음에 A는 그러니까 그 정 씨는 양수한 다르앵코 주식을 2010년 6월 10일까지 보유한다는 조건을 여기다 겁니다. 예. 그런데 그때까지 그동안 주가가 매수가액에서 50% 이상을 오르지 않으면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50% 오를 것을 보장한다는 거죠. 50% 이상 오를 걸 보장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샀는 주식을 50% 이상 오를 것을 보장해 준다는 거는 안 되면 인수를 해 준다는 이야기죠. 예. 보장을 하고 A는 주가 상승 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50% 이상 올라간다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처분해라 이런 얘기지 사실은. 그래서 처분을 하는데 그 밑에 또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A는 D를 처분했을 경우 처분했을 경우 이로 인해서 얻은 수익의 20%를 건호수한테 지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 이건 완전히 이건 완전히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얻은 수익의 20%를 당신이 그 이상 얻은 것은 당신이 가지고 나머지 그 생긴 이익은 20%는 건호수한테 이제 주기로 한다는 약정이죠. 무조건 50% 이상 내가 주가를 올려줄 테니까 예. 그 중에 나 20%만 떼줘. 나머지 네가 알아서 먹어. 그런 거죠. 예. 그럼 2010년 6월 10일 이후 정 씨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 건호수 씨는 주식 매수 대금 총액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율을 가산하여 전량 인수한다. 그러니까 이자까지 줘서 인수해 주니까 정 씨는 상당히 그 손해를 볼 일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6월 10일 이후에 납치 피해 돈 안 오른 것 같아.
나 저기 내 돈 돌려줘 이렇게 하면은 12% 이자를 줘가지고 붙여갖고 저거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저거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성공했을 때는 20% 이상 네가 남겨 먹고, 그렇죠? 그렇죠. 20%가 뭐예요? 최소가 30%라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주가 조작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12% 이자 내가 쳐줄게. 그때 가서 나한테 팔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건호수라는 사람은 이미 다르행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이치모터스와 합병도 하기 전에 예. 이미 주가 조작을 시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벌였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머릿속에 접어두고 그리고 다시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자, 저 위를 키워주세요. 주가 조작에 1차, 2차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먼저 설명드린 거는 주가 조작의 0차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0차가 있었던 거예요. 1차, 0차. 예. 1차, 2차 이전에 0차가 있었다. 1층, 2층이 있기 전에 지하가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기 보시면 다르행코하고 저러저런 짬짬이를 한 다음에 1월 23일 날 주식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됩니다. 예. 해제가 된 이후에 1월 말에 미리 김건희하고도 약정을 해줍니다. 장외 거래로. 예. 8억 원을 받고 24만 8천 주를 확보했는데 저 내용도 지금 현재 이 정모와의 내용하고 유사할 거라고 보이는 그런 거래 아닙니까? 이제 조 거래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런 거래입니다. 저 김건희하고 24만 8천 주를 파는 거는 예. 도이치 오토라는 회사가 등장하는데 그게 예. 원래 두창섬유예요. 두창섬유죠. 그 두창섬유한테 돈을 40억을 빌려와 가지고 예. 건호수가 예. 도이치모터스 회사에서 돈을 빌려와서 신주를 발행해서 그걸로 돈을 신주 발행으로 가름하는 거예요. 40억 원어치를. 예. 그 중에서 그게 40억 원어치가 몇 주냐 하면은 124만 주예요. 예. 근데 그 중에서 100만 주만 놔두고 24만 주를 김건희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8억을 땡겨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이야기가 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차근차근 주가 조작을 위해서 뭔가 총알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른 사람들 사람들한테 사게 하고 그 돈을 그 주가가 올라갈 것이니까 예. 그때 되면은 만약에 못 올라가면은 이자 12% 주고 사게 하고 예. 그 또 다른 작업으로서는 자기 자회사 그 두창섬유라고 볼 수 있죠. 예. 두창섬유로 이름을 이제 도이치 오토로 바꿔가지고 그 회사에서 돈을 40억을 빌려오면서 신주를 발행해서 그걸로 가름을 하죠. 그러니까 저기도 저 장외거래 8억도 이자 얼마 이상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약정이 안 돼 있을 리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들 같이 돈을 벌 수 있게 대신 전주를 확보하는 거예요. 지금 돈을 저렇게 확보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09년 2월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우회 상장이 완료되면서 예. 처음에 상장 그 금액이 얼마로 잡히냐면 9,000원으로 처음에 잡히거든요. 그렇죠. 9,000원으로 주당 9,000원으로 처음에 올렸는데 상장을 했는데 그날 당일날 7,250원으로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계속 가면서 주가가 최저 1,700원으로까지 떨어지죠. 그렇죠. 그게 2009년 12월에 1,700원. 아까 그러니까 약정했던 그분하고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때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6월 10일까지 이제 보유를 해주고 뭐 그때 얼마에 다시 사겠다 이랬을 때 약속했던 그 내용이 지금 보면은 이때 1,700원까지 빠지니까 도저히 그거를 그 가격으로 사줄 수 없으니까 그냥 12% 내고 내가 가져갈게라고 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폭락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냥 가면서 이 주가 조작을 해서 올려가지고 그 돈을 주려고 하는 그렇죠.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주가 조작을 할 수밖에 없었네.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뭐 사기고 뭐고 이제 소송 들어오고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자 땡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주식을 이제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떨어지기 시작하죠. 네.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뭐 1,700원 이하로 떨어지니까 네. 이거를 이제 사가지고 그 떨어진 상태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이제 띄우는 과정이 그 주가 조작 아닙니까? 네. 주가 조작해서 올라갔을 때 파는 건데 그 주가 조작을 하는 과정들이 1차 주가 조작이라고 1회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저 2009년 11월에 김건희 무상증자로 37만 2천 주로 증가가 됩니다. 예. 저 때부터 이미 가동이 된 거죠. 그렇죠. 무상증자를 하고 그러면서 자 준비합시다 이러고 있고 본격적으로 시작 선수들 다 갖춰졌네 시작해 2010년 1월 12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67만 5,760주를 매수 네. 사들이고 사들이고 10만 주는 매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갖다 시작하기 하는 게 2010년 1월 12일서부터 29일 사이예요. 네. 그러니까 조 상태에서는 1회전 동안에는 네. 사실상 이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정필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 그 선수라고 하니 예. 뭐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선수라고 하니까 저 사람한테 맡기면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미리 그 사람들하고 그 자금하고 예. 대량 주식 10만 주를 100만 주지. 예. 자기들 가지고 있던 100만 예. 주. 100만 주와 그 계좌 통장 이때 김건희 씨한테서 10억짜리 통장 또 다른 법인으로부터 24억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맡겨 가지고 예. 주식과 돈을 가지고 이제 주가를 올리는 걸로 줬는데 예. 그게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거죠. 자, 저기 1회전이라고 하는 기간은 2010년 10월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 5월 20일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69만 주를 동부증권으로 출고를 해놓고 또 5월 24일서부터 6월 17일 사이에 동부증권 계좌에서 4차례에 걸쳐서 평균 매도 단가 2,556원으로 팔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현금을 갖다가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2만 7,983주를 다시 대신증권 계좌로 또 넘겨서 지금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 그 2010년 5월 20일이 중요한데요. 예. 저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씨가 지난 대선 때 예. 이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우리 처가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다 팔아치우고 예.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관계 끊었고 그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주식을 잘 투자를 잘 한다고 해가지고 맡겼더니 손해를 잔뜩 봐가지고 손해 보고 팔고 예. 손 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저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 선거 당시에 나와서 통장을 까 보이면서 자 보세요 이득 본 거 뭐가 있나 요랬던 그 시기가 바로 5월 20일까지라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서 마치 파로 치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을 손을 뗐다라고 했죠. 예. 그런데 그러면서 떼지 않고 그때 제시한 것이 뭐냐면은 신한은행 증권회사에서 그 출고라는 이름이 안 붙어 있는 출고가 된 것처럼 오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냈죠. 그렇죠. 근데 그때가 간 게 어디냐면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69만 주 중 동부증권 계좌로 출고됐다라고 하는 이게 김건희 씨 계좌가 관리하는 계좌로 출고된 거지 그렇죠. 팔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저것도 김건희 계좌예요. 그러니까 계좌를 다른 계좌로 증권사로 옮겼다는 거지. 우리은행에 있던 거를 신한은행으로 옮긴 거지. 그렇죠. 그게 뭐 팔아치운 거예요. 내 돈을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옮긴 거라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신한증권이죠. 신한증권 계좌에 있던 주식을 고스란히 동부증권 계좌로 옮겨놨을 뿐이다. 또는 대신증권 계좌. 그 다음에는 또 거기서 6만 주만 팔고 다시 나머지는 또 대신증권 계좌로 또 옮기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손을 뗀 것처럼 설명한 것은 명백하게 거짓말이에요. 허위죠. 거짓말한 거죠. 자, 계속 좀 봅시다. 보세요. 신한금융투자에 69만 주 있었어요, 총. 예. 그런데 그거를 동부증권으로 고스란히 옮겨요. 그런데 여기까지 신한금융투자까지만 기자들한테 보여주고 이거 다 팔았어. 근데 소리 났잖아. 손 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야, 니들이 여기서 주가 조작의 흔적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랬는데
뉴스타파가 저기서 신한금융 투자로 갔는데 왜 여기서 자발적으로 주식을 사셨죠? 이정필한테 맡겼다면서 왜 본인이 더 추가로 사셨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고분적이. 그때 이 선거 때 사람들이 저 주식 다 팔았는데 무슨 그때 주가 조작 시기에 다 팔았는데 주가 조작을 했다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팔았는지 실제로 그냥 그 증권 회사에서 그냥 다른 증권으로 옮겨놨는 거를 팔은 것처럼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다 그 속은 거죠, 사실은. 속아 준 거죠. 솔직히 그때 당시에도 뉴스타파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야기는 판 거라고 볼 수 없다고. 이해를 못한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이 제시한 자료를 우리가 개인의 증권 거래 내역을 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넘어갔던 거죠. 나중에 재판정에 와가지고 저게 까집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똑같은 자료. 동부증권에서 62,017주를 매도하고 바로 또 대신증권으로 가서 거기서 전량 매도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 전량 매도가 일어나는 시점 다시 전체 그래프로 보여주십시오. 저 때입니다. 바로 6월 28일서부터 7월 12일까지 일단은 15만 7,983주를 매도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4억 6천만 원을 회수한 다음에 2010년 10월 8일서부터 11월 1일 사이에 주가가 3,000원대로 올랐네. 그때 나머지 47만 주를 다 매도해서 일단 통장을 비워놓습니다. 그렇죠. 이 시점이 이제 아까 다시 설명했던 거에서 연결을 좀 하자면 예. 그 다 팔고 우리는 손 뗐어라고 했는데 예. 알고 보니까 다른 증권 회사에서 옮겨가서 일부 팔면서 시세 차익을 예. 얻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손해 보고 팔았다고 거짓말 한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다시 미래 에셋 계좌를 별도로 틀어가지고 또 터요. 거기서 21만 주를 사죠. 저기 총 47만 7,557주를 매수합니다. 매수를 했다가 2011년 1월 5일 이때 다시 47만 주가 넘게 사는 거죠. 사고 그다음 또 2010년 10월 28일 날 또 5만 3,520주를 또 사죠. 예. 그랬다가 돈이 올라갔을 때 이게 2차 때는 다른 선수가 붙잖아요. 김모 씨죠. 김모 씨 토러스 증권에 김모 씨가 붙으면서 이 사람이 진짜 선수죠. 진짜 선수가 붙어서 예.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아주 이익을 많이 보고 팔아가지고 이익을 챙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2010년 10월 8일서부터 11월 1일 사이에 47만 주를 전량 매도하는 것 같았지만 11월 1일에서 이틀 전에 3일 전이죠. 10월 28일에 이미 네 번째 계좌를 터요. 미래에셋 계좌를 터서 5만 3천 주를 또 사고 그리고 1월 5일 2011년 1월 5일 석 달 뒤에 그 미래에셋 계좌로 47만 7,500주를 또 매수를 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50만 주가 넘게 52만 주 53만 주네요. 53만 주를 다시금 갖고 있다가 그거를 또 2011년 1월 10일까지 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또 벌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또 주식이 있으면 그걸 또 토러스 증권 계좌로 김모 씨가 관리할 수 있는 토러스 증권 계좌로 다섯 번째 계좌로 또 넘깁니다.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 샀다 뺐다 하면서 계속 주가를 올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런 5개 계좌를 돌려가면서 진행이 된 게 재판정에서 다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2차 주가 조작에서 이제 일들이 좀 발생하잖아요. 네. 그것도 잠깐 설명을 하고 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초에 그 주식을 넣었다가 그 실패했다고 할 때 실제로 저 기간 중에 그 1차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1회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주식을 사는 그 전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주식이라는 게 통정 매매나 네. 또 시간 외에 종가 관리를 한다든지 예. 허수 매수를 한다든지 그렇죠. 함으로써 이 주가를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그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단이 다 돈을 먹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뭐 손해 본 사람도 있었어요. 손해를 봐야 덕을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짜고 치니까. 짜고 친다. 근데 나중에 그 돈을
그 손해를 본 사람은 남은 그 주가를 조작해서 벌은 돈에서 그 사람 정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여기서 정모 씨라고 등장하는데 예. 아까 그 주식 권오수 씨하고 정모 씨하고 이제 둘이가 등장해가지고 그 주식을 미리 사주면은 약정을 했잖아요. 예. 얼마를 주기로. 예. 그런데 주식이 그 동안에 제대로 안 됐어요. 안 돼 가지고 그때 분쟁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분쟁이 생겨가지고 정모 씨가 이거 약정했는 대로 왜 안 해주느냐라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대장동의 주역인 김만배 씨가 등장을 하는 거죠.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옆으로 조금만 밀어주시고요. 예. 그게 2011년 5월이죠. 예. 저 위로 조금만 올려주세요. 위로 조금만 올려주시고 다시 오른쪽으로 조금 가보시면 예 됐어요. 거기 저기 보시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거주지 변동과 행적이라고 하는 그래프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그래프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쏙 들어가 있는 그 그래프입니다. 그 기간이고요. 그 기간이에요. 근데 거기 보세요. 아니 키워야 돼. 아니요. 예, 거기요. 거기에 저 세 번째 빨간 점. 예. 세 번째 빨간 점을 보면 2011년 3월에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있고 네 번째 빨간 점에 5월에 김만배, 김건희가 도이치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인지 라고 돼 이 있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저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 아까 약정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약정대로 안 되니까 손해를 봤다 이거지. 자기들이 약정대로 못 지킨 사람들이 이렇게 주가 조작해서 올려가지고 그 이상 올라가면은 내한테 돈을 이렇게 준다고 약정을 해놓고 왜 그 돈을 안 주느냐. 이래서 문제를 삼으니까 그거를 그 당시에 이 김만배라는 사람은 머니투데이의 그 경제부 기자였죠. 예. 그래서 그 경제부 기자하고 연락이 닿아서 이거 이런 주가 조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용이 됐는데 이거를 권오수 씨로부터 이거를 바로 돈을 찾아내 달라 예.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이제 그 권오수 씨한테 찾아가죠. 그렇죠. 거기에 그러면서 김만배 씨는 뭐를 지게 됩니까? 여기에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관여됐다라고 하는 정황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 지금부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 파란색으로 그 그래프가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저 부분이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막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 파란색 끝자락이 뭐냐면 실제로 수익을 총 한 10억 이상을 통장에 챙겨 넣을 때쯤입니다. 그리고 예. 나머지 주식이 몇 개 있는데 그 나머지 주식은 나중에 그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또 도이치 파이낸셜한테 또 뭐 그 전환사채인가요? 예. 예. 그 이제 이 돈이 이제 주식이 한 그 총 합해가지고 한 40만 주 예. 그 정도 가지고 있었고 예. 그 다음에 통장도 맡기거든요. 그렇죠. 통장을 10억을 맡기는데 예. 그 돈들은 이제 주식을 팔고 나서 돈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는 예. 다시 도이치 모터스 파이낸스라고 하는 회사를 그 별도로 또 만들죠. 또 만들어요. 자회사로. 자회사로. 왜냐하면 이게 외제차를 살 때도 현금을 다 주고 산 사람도 있지만 할부로 산 사람들 있잖아요. 주로 리스하실 분들이 도이치 파이낸셜 이런 데 많이 사용합니다. 쓰죠. 예를 들면 현대차를 살 사람들이 현대 캐피탈에다가 많이 쓰고. 그 할부를 해가지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죠. 예. 그럼 그 회사도 사실은 그게 더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중으로 돈을 버니까. 그 금리 장사를 하는 거니까. 그걸 하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그 부분들이 계속 이뤄지는데 예. 그건 오늘 다 다루면 시간이 너무 예. 많이 갈 것 같아요. 따로 어쨌든 한번 더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뒤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어쨌든 그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2011년 1월까지 그 파란색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빨간 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자, 삼성전자 여기에 3층에 아크로비스타 3층 주택의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건이 삼성전자가
2010년 10월 19일 날 있죠. 그리고 2010년 10월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7층에 전세권 설정을 하면서 17층으로 이사를 가요. 그게 2010년 10월 18일이에요. 등기상으로 보면. 그게 주가 조작에서 2회 전차에 본격적으로 돈을 갖다가 버는 2회 전차 시작 지점. 그렇죠. 그때 동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이 이제 언제냐 하면은 2012년 12년 3월 11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이미 김건희 씨가 자기가 살던 아크로비스타 3층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3층은 놔두고 예. 거기를 뭐 세준 것처럼 그 삼성에서 전세 들어오는 것처럼 꾸며놓고 그 하고 예. 그 돈을 그때 받아가지고 17층. 17층으로 이제 전세를 가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거기서 윤석열이 살아요. 근데 사실은 그 김건희 씨가 그거를 자기가 그대로 주소지는 그대로 놔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빨간 점, 맨 위에 있는 빨간 점을 설명을 해보자고요. 2006년 1월 23일에 김건희가 304호죠? 300 예, 아크로비스타 예, 306호인가요? 306호로 예, 알려. 306호를 매입을 합니다. 예. 근데 저게 원래 누가 매입하려고 했던 겁니까? 원래 양재택이 매입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래서 양재택 어머님은 이거 내 돈이 들어갔던 그 집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재택 씨 어머니가 그 더 탐사의 그 보도 내용으로 보면 예. 그 자기가 돈을 일부 거기 댔다고 하죠. 예. 됐고 그랬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 등기를 김건희로 해줬느냐 예. 하니까 그거를 자기 손자 이름으로 나중에 준다고 하고 등기를 해갔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죠. 자, 보십시오. 2006년 1월 23일에 사실상 양재택 어머니가 돈을 반 이상 된 그 집을 자기 이름으로 매입을 해놓고 그럼 이건 사실은 양재택과 같이 살 집이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있죠. 충격적인 게 2008년도 다르엔코가 도이치모터스를 흡수합병할 때쯤 돼가지고 양재택이 좌천이 돼요. 네. 양재택이 좌천이 돼. 검사를 그래서 그만두게 되죠. 변호사로 나와요. 예. 그래서 처음에 변호사로 나왔을 때만 해도 사이가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무실 개업하는 데 가서 안마도 해주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기 주가 조작 일이 시작이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툭 들어와요. 예. 그러면서 양재택하고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표시는 2010년부터 동거를 한 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앞이라는 설이 주장도 있어요. 있습니다. 2009년 9년. 설이 지금 그러면 그 있거든요. 9년이라면 정확하게 도이치모터스가 이제 거래 정지가 해제된 이후에 장외 거래 시작하고 이러면서 슬슬 발동 걸 때 그때부터 사실상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게 시작될 그 무렵하고 양재택과 헤어지는 시기와 상당히 그 밀접 관계가 있고 그때부터 윤석열과 동거했다는 얘기도 관계가 예.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시기적으로 아주 공교롭지만 그 일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거주지 변동과 행적을 같이 보는지를 설명하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요. 그 주가 조작 사건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의 중수부 1과장 아니었습니까? 중수 2과장 1과장을 다 거칩니다. 예. 그래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예. 중수 2과장과 중수 1과장을 다 거쳐요. 그러면 그때 중수 2과장과 1과장을 거칠 때 2009년도에 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세요. 2011년 3월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사태 주임 검사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 때가 중수부 1과장일 때. 저때 1과장. 저 때가 1과장. 1과장일 거예요. 예. 예. 중수부 2과장일 때 동거가 시작이 되고 1과장일 때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생겼는데 생기고 그리고 5월 달에 김만배가 와서
분명히 윤석열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냐? 당신이 동거하고 있는 여자가 지금 도이치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실 그거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도이치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했느냐를 이제 김만배는 그때 당시에 그 정씨로부터 이 건호수가 주가 조작을 하는데 우리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쓰고 약정까지 해놓고 안 준다고 하니까 그걸 들고 찾아갔을 거고 그때 김만배가 부산저축은행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조우영이를 그 조우영이 사건을 덮어주는 일을 그때 하는 거 아닙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고 했다는. 자, 한번 이 자료 같이 또 보실까요? 2010년 10월에 윤석열이 김건희와 동거를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1704호에. 그렇죠. 그리고 2010년서부터 11월까지 2차 그 주가 조작 돌리는 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저 동거할 때 네. 2011년 3월에 그러니까 현금 다 확보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사태 주인 검사로 인벌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 보시죠. 대장동 대출 비리만 쏙 빼고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우영이는 커피 한 잔 마시고 풀어주고. 그렇죠. 그 시기에 저 로비를 담당하던 사람이 사실은 김만배였고 2011년 5월에 도이치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대해서 윤석열한테 가서 언급을 하지 않았겠느냐. 직접 찾아가 권오수를 압박했는데 그렇죠. 윤석열은 그걸 몰랐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지금 답을 갖다 요구해야 되는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너 오늘 가면 김만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면 커피 한 잔 먹고 오면 돼. 그 실제로 갔더니 커피를 누가 탔는지는 모르지만 박 검사라는 사람이 탔는지 윤석열이 직접 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당시에 검찰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다는 그 사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봐서 김만배 씨하고 이게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혹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밑으로 더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난데없이 요거까지는 어쨌든 우리의 뇌피셜에 의하면 김만배가 분명히 윤석열한테 뭔가 딜을 요구해 왔을 거라고 보고 그것이 조우영을 진짜 확실하게 그 살려주는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을 확실하게 덮어주는 그런 딜이었을 가능성으로 우리는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 2011년 6월 금융감독원이 갑자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대주주 보유주식 변동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게 충격적이죠. 그래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대주주 공시 의무 위반으로 조사해서 2012년도에 경고 조치한 적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저게 이제 조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2011년 6월서부터 실제로 내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사를 하다 보니까 그 내사하는 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금융감독원에 파견돼 있던 검사한테 들어가죠. 예, 조사 2국에서 할 거예요. 저기 하게 되면 그런데 그 파견 나가 있는 검사가 있죠. 그렇죠. 금융감독원에는 그럼 금융감독원에서는 이거를 검찰에 보낼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사실은 그 조율을 한다고 봐야 되죠. 실제로 조율을 했을 거라고 본다라는 증언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사랑 조율하면 검사는 쪼르르 달려가서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이 보고를? 그 당시에 중수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중수 1과장이 누구였다고요? 윤석열이었죠. 아니 금융감독원이 이거 내사하고 검찰에 넘길까요 하는 것을 윤석열과 결국은 조율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그래프 우리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2012년 3월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을 해요. 이게 금융감독원의 내사와 관련이 없습니까? 그 뭐 내사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시기는 아주 일치하는 거죠. 2012년 3월하고 내사 결과 해가지고 경고 조치하는 시점하고 이 시점을 우리가 상당히 주시해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저 결혼할 때가 중수 1과장이었어요. 그렇죠. 중수 1과장으로 자기가 금융감독원을 담당하는 검사예요. 그러다가 한 넉 달 정도 있다가 특수일부장으로 다시 옮기긴 하는데 그 특수일부장도 사실은 뭐 가차비 다 아는 거죠.
중수부하고 특수일부는 항상 같이 유기적으로 다 연락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3월 11일 윤석열과 김건희 결혼하고 4월 4일 주택 전입신고하고 4월 17일 윤석열이 드디어 전입신고로 들어와요. 그런 상태에서 2012년 10월 저 있지 않습니까? 빨간 점. 2012년 10월 금융감독원 권오수 회장 대주주 공시 위반 경고 조치하고 사건 번호 133호 조사 기록을 남겼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오늘 어떤 이야기의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금융감독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융기관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감사를 하는 그렇죠. 그런 기관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들을 사실은 사건들을 그 검찰이 사건을 대형 사건들을 말아먹는다고 하듯이 금감원에서 말아먹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건데 그 중에 이런 형태가 비일비재하다는 걸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이 내용 앞에 우리 내용을 보면은 그 거래 내용하고 주가 움직임만 봐도 이게 또 계좌가 어떤 식으로 관리됐는지 또 그러고 그 우리 설명은 중간에 빠졌습니다만은 2010년 말부터 2011년 사이에 2차 주가 조작으로 가기 전 사이에 비는 시간 동안에 우리 기술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주가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주가 조작이라는 것을 이제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 지금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그게 2차 주가 조작의 주범들이 거기 전체 사람들이 다 관여된 기록이 나오거든요. 여기 하나 빠져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2012년 10월에 권오수 회장이 저렇게 경고 조치 받을 때 있잖아요. 저 동일한 시기에 토로스 증권의 김모 그 과장님이 우리 기술 때문에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감옥 가요. 실제로 감옥 갑니다. 우리 기술 때문에 주가 조작했다고. 감옥 갈 때 권오수는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도 안 받고. 그렇죠. 경고만 받고. 근데 저 경고받은 내용이 뭐라고요? 몇만 원? 몇만 원 변동했다고? 이게 이제 참 웃기는 게인데 23만 원 자기가 어치의 주식을 사가지고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은 원래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저것 좀 띄워주실래요? 대주주 공시 의무 위반 147조. 자 이거 보시면은 147조에 그 큰 글씨로 된 대량 보유 어디로 지금 잘 안 보이네. 대량 보유 해놓고 본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0분의 5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00분의 1이라는 규정이 떠 있죠. 그 밑에. 그 밑에 주식의 총수 100분의 1 이상의 변동된 경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경우에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뭐 100분의 1만 거래를 해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이하는 보고 의무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23만 원 가지고 100분의 1에 해당이 되겠어요? 안 되죠. 전혀 관심도 바뀌죠. 그렇죠. 그런데 왜 23만 원을 가지고 자기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경고 조치를 했을까요? 더 큰 죄를 덮어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엄청난 죄를 수사를 했는데 수사한 흔적은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흔적들을 다 덮을 수는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3만 원 때문에 한 거야. 23만 원 때문에 수사했다? 이게 금감원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금감원이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교통사고를 했어요. 그래 인사사고까지 났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음주운전이고 뭐 이런 게 다 있는 건데 그걸 다 봐주고 너 저 차 타고 오면서 담배 피웠지 차 안에서. 그러니까 담배 피웠으니까 그냥 너 경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 이러고 봐주고 간 거하고 똑같은 일을 앞에 걸 다 묻어버린 거야. 갑자기 노엘이 생각나네요.
아니, 노엘은 그래도 징역 1년이 나왔으니까 대단한 거네. 여기는 아예 없어. 그게 23만 원이면 문제야. 이렇게 해준 거야. 자.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냈다? 냈기까지 하고 사람도 인사사고가 났어.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의 그 범죄는 담배 핀 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거를 무마시킨 처벌해 거죠. 갔는데 그 왜 그랬을까? 그러면 금감원이 그 완전 미치는 장사잖아요. 그렇죠. 금감원도 뭔가 오는 게 있어야지. 그 다음이 중요해. 그래서 이게 마지막 어퍼컷이다. 네. 지금 여러분 이 방송을 지금까지 보신 정말 그 보람이 있으신 겁니다. 금감원은 이걸 얻었다. 아까 그 그래프 보여주세요. 그리고 2013년 있었던 그 일을 크게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프 큐. 2013년 1월 2013년 1월 달에 키워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냐? 검찰 론스타 관련 수사받던 권혁세 금감원장을 불기소 처분. 이게 론스타 우리가 수사하면서 이 검찰이 론스타를 어느 정도 이 뭐 덮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사건 번호 133호 조사를 했다고 금감원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지금 예. 지금도. 예. 그런데 검찰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판사가 그거 금감원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하니까 검사가 그 용기 있는 검사였죠. 예. 검사가 아니 사건 번호 133호로 이첩된 사실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죠. 네. 그러다가 지금 좌천된 거 아닌가요? 그러다고 자천됐죠. 그분이 혹시 저기 세계은행으로 가셔야 될 분 아닌가요 지금? 야. 그러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론스타로 관련해서 수사를 받던 권혁세 금감원장이 불기소 처분이 떨어집니다. 예. 그 시점이 한 두 달 정도 되죠. 세 달 정도 되나요? 3달 지내요. 11월, 12월, 1월. 예. 그러니까 석 달 정도는 그 너무 10월에 하고 11월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석 달 정도 기다렸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걸로밖에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다. 저거를 우리가 상당히 주시해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또 저때 특수부장 되지 않습니까? 2013년에 12년부터 이제 특수부장이죠. 아유. 12년 7월부터 12년 7월부터 특수부장이면서 금감원 경고 조치를 딱 해주니까 론스타 관련 저거를 딱 해주고, 야 대단하네요. 그러고 난리를 쳤으니 좌천돼 가지고, 그러니까 댓글 때문에 좌천된 게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댓글 수사 제대로 하려고 들이받아갖고 좌천된 게 아니야. 저 나쁜 짓을 갖다 저렇게 했으니까 검찰들이 보기에도 이 인간은 계속 키우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 뒷부분들은 사실은 뭐 그 더 탐사에서 이야기를 다 알고 네. 계시는 거고, 이 지금 그 사건 번호 133호 조사 기록에 관련된 지금 의문이 계속 남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특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금감원하고 검찰이 어떻게 이런 사건들을 말아먹는지, 예. 그리고 어떤 이익을 서로 취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오늘 그 방송의 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 실제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파면 팔수록 윤석열과 김건희가 얼마나 그때부터 이 나라의 그 경제 질서와 사법 질서를 농락해 왔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됩니다. 김건희 특검을 해서 이 모든 걸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이 금감원 133호 조사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들은 왜 갑자기 2012년 3월 11일에 서둘러 결혼을 해야 되는지도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닐까. 양재택은 왜 물을 먹었나. 양재택이 원래 김건희와 보금자리를 틀려두고 했던 306호에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이 건이 함께 다뤄지면서 이 부도덕한 스캔들이 만천하에 공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감원이라는 곳을 네.
그 이복현이라는 검사 출신, 부장검사 출신이 그 간 금감원장으로 이유가 갔습니다. 간 이유가 있어요. 근데 금감원에 가서 어떤 일을 할까요? 지금 금감원에서 조사했는 내용을 금감원 기록이 다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록부터 인멸했을까요? 아 그거 증거 인멸하면 그건 바로 범죄가 되니까 예. 아마 그건 그대로 지금 있을 거고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검을 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 이거를 공개 뭐 기밀이라고 하면서 또 정보 공개 청구할 때 그걸 막는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임기 중에는 막고 나중에 튀면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복현을 금감원장에 집어넣군요. 야, 꼼꼼하다. 나는 왜 이렇게 이복현을 갖다 그렇게 빨리 집어넣나 그랬는데 금감원장 첫 인사 진짜 초기 인사 중에 하나로 바로 집어넣었잖아요. 다들 의아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이 내놓은 얘기가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고 금감원장을 시켰어요. 검찰을.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셨습니까? 예. 이 안홍구 TV의 월요일은 이런 코너입니다. 집중적으로 새롭게 안홍구 청장님께서 확보한 그런 엑스파일들 꼼꼼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코너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는 그 어떤 걸로 지금? 다음 주는 그 한국타이어, 네. 한국타이어의 그 주가 조작을 통한 돈을 빼돌린 사건이 있어요. 네. 그게 흥미진진한 것이 아,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 옛날에 그 미국 스파이 사건하고 연결이 돼요. 네. 미국 스파이 사건. 그 미국 스파이 사건하고 연결이 돼서 한국 타이어를 벌써 까시는 거예요? 너무 센데. 우리 할 건 많잖아요. 웅진도 까야 되고 예, SK 매직도 까야 되는데 SK 매직을 그것도 깠다가 또 우리 SK 매직도 한번 까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장동하고 연결해서 그러니까 따로 한번 그건 또 까야지. 다시 정리를 하고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예. 도이치모터스는 오늘로 끝인가요? 이제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그 뒷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필요하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조금 도이치모터스가 잊힌다 싶으면 다시 돌아온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내용 어렵게 느끼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김성수 TV의 심야 시사로 오시면 2시간 동안 알려드릴게요. 2시간 동안. 여기 1시간이니까 심야 시사에서 2시간 동안 설명해드릴게. 아시겠죠? 예, 심야 시사는 11시 50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 첫 시간 흥미롭고 재밌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식의 집중적인 탐사 보도 앞으로 안홍구 TV가 떠안고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직 뭐 여러분들이 좋아만 해주신다면 예. 계속 봐주신다면 앞으로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로 찾아갈 텐데요. 또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애프터 서비스 해드립니다. 다시 쉽게 한번 설명해 예. 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수대로 해서 애프터 서비스는 성수대로 해서. 예. 자, 오늘 고맙습니다. 더 탐사로 가실 거죠? 물론입니다. 좋아요, 구독, 네, 슈퍼 좀 부탁드립니다.